예,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 이 오늘 502페이지, 요약집 50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제4절 재산세 비과세인데요. 자, 502페이지 재산세 비과세는 여러분요, 시험 문제 요거 독립학 문제도 최근에 나오고 또 종합문제 속에서 단골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봅니다. 양가로 1번 보시니까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고,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고,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 당연히 재산세보다 비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동그라미 1번이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자, 예외가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의 과세는 외국정부 재산. 우리도 과세해야 되겠죠? 잘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 정부 재산에 비과세한다. 자, 그러면 우리 정부기관도 비과세해주고, 우리도 비과세해주고,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에 과세를 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국가 간의 상호주의 정되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이거 첫 번째 요건이죠. 반드시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그냥 매매계약 아니고 두 번째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앤드요 세 번째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자,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매수 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권리변 등이 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의무자? 매수 계약자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과세를 하고요. 양가로 2번 보면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주의해야 될 것이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지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입니다.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예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무상 사용할 때가 1년 이상을 공짜로 만약에 국가 자체가 내 빌딩이나 토지를 사용하면서 때가 되면 고맙긴 한데 재산세는 좀 내주셔야죠.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상 사용할 때 비과세고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입니다. 또 하나 여기 요약집 없지만 요거 하나 들어주세요. 또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함께 국가나 지자체와 자, 취득 이전을 그 국가 자체가 제 부동산을 살려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취득 이전에 사용하는 그 재산에 대해서는요.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자체와 재산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취득 이전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또 역시 매매 대금의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결론적으로 하여튼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지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한다는 거 꼭 주의하시고 밑줄이고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보겠습니다. 다음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자, 재산세, 취득세가 살성재산에 해당하는 중과세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지방세 비과세에서 여러분요. 사치성 재산 나왔다 무조건 과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성재산 제외한다는 거 밑줄이고요. 다음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든가 유료로 사용된다거나 그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일부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익 사업에 사용하거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다만 사치성 재산일 때는 무조건 과세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어떤 경우에 비과세하느냐?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공부 안 되고 답답한 날은 여러분요. 그 드라이브 나가는 것도 괜찮죠? 자, 하천, 강변 도로를 따라서요. 쭉 상류 쪽으로 드라이브를 나갑니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제방이 있죠? 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농업용 수로 국어가 있고요. 유지 호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쭉 한번 이미지로 강변 하천 도로 따라서 쭉 상류 쪽으로 가다 보면 제방이 있고 또 농업용 수로 국어가 있고 또 유지 호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배산임수니까 뭐가 있어요? 묘지가 있죠? 이렇게 이미지로 한번 쭉 기억한 다음에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요. 레파드 얘네들 시험에서는 얘네들 한두 개씩만 깔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레파드시 외우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산부 노약자는 헤드셋을 빼시고 얘네들요.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 어떻게 외웁니까, 여러분?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요. 좀 더 빨리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더 빨리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 입에서 툭 튀어나오도록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거 기억합니다. 이 도로는요, 도로법상에 따른 도로요. 네, 도로법상의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법상의 도로요. 근데 도로법상의 도로 비과세인데 여기에 만약에 도로에 뭐 휴게시설이라든가 우리 고속도로에 보면 휴게소 있죠? 휴게소라든가 충전소나 주유소라든가 교통관광 안내시설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은 등등은 제외됩니다. 자, 어떻든 간에 도로법상의 도로 비과세고요. 또 그 다음에 개인이 만든 사설도로도 비과세예요. 비과세인데 다만 이 사설도로에서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합니다. 대지안의 공지는 요 도로가 아니에요. 대지안의 공지 제외고요. 자, 대지안의 공지가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집과 집 사이를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여러분들. 집과 집 사이를 대지안의 공지, 사람들이 지나다녀요. 이런 길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김현식이 노래 불렀는데요. 골목길 걸어갈 때에 그 골목길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도로가 아닙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대지안의 공지 제외하고 이런 도로 비과세고요. 하천이요. 또 제방 댐 같은 거 제방 비과세인데 다만 여러분이요, 요거 단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합니다.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해요.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 자, 그래서 딱 냄새가 나잖아요.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요 개인 거니까. 자,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요거 제외한다는 말은 요거 과세입니다.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과세고요. 자, 그 다음에 국어 농업용 수로요. 국어. 자, 유지 호수 같은 거, 연못이요. 유지. 그 다음에 묘지요. 지목이 묘진 토지는 여러분 보세요. 지목이 묘진 토지는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배웠어요, 여러분들? 지목이 묘진 토지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배웠습니까? 예.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중과 기준 2% 있잖아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해요. 근데 지목이 묘진 토지는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요거 뭐하냐? 비과세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목이 묘진 토지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부과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모님 장례 치르고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아, 왜 내 명의로 등록하라고 그래? 아, 이러면서 서로 자기 명의로 등록 안 하려고 싸우겠죠? 그래서 또 부모님 묘지에 대해서, 조상님 묘지에 대해서 매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가 뭐가 된다? 사람들이 묘지 다 없애겠죠? 자,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는 비과세입니다. 취득세만 지목이 묘진 토지 과세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내용도 꼭 알아둡니다.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 어떻게 외운다고요? 토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동그라미 2번 보니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요, 쭉 밑줄입니다.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비과세요. 단 전답과습 및 대지는 제외한다. 밑줄 쫙 할게요. 시험 여러 번 나왔습니다.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농지하고 대지는 과세입니다. 전답과습 및 대지, 농지하고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거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자, 꼭 밑줄이고 그 다음에 3번이요.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 산림보호구역 밑줄, 그리고 최정림 시험님 밑줄이에요. 이 최정림 시험님 요거 30회 시험 때 정답지문으로 나왔었죠.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 그래서 30회 시험 때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제 음성을 들었죠.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 그래서 이 림자로 끝나는 임야는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지구안의 임야 밑줄이고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지구안의 임야 있죠? 공원자연 보존지구안의 임야, 지구 안의 임야. 보존지구안의 임야는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임야예요. 이거 비과세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보존지구안의 임야 비과세인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 공원자연
환경지구 아네미아 있어요. 요거하고 비교했어야 돼요. 환경지구 아네미아가 있는데 요 환경지구 아네미아는 자,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재산세 토지용 구분할 때 무슨 범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미아 있었죠? 요거 보세요. 보존지구 아네미아는 비과세예요. 보존지구 아네미아는 비과세인데 자, 근데 여러분 봅니다. 보존지구 아네미아는 비과세인데 이걸 좀 지워야 되겠네요. 자, 보존지구 아네미아는 비과세인데 근데 여기 환경지구 아네미아는 범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의 미아로서 이거는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자, 그래서 꼭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자연공법에 따른 고온자연 보존지구 아네미아는 비과세. 근데 환경지구 아네미아는 분리과세. 이거 비교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5번에 백두대간 보지역 아네미아 비과세고요. 눈에 기두셔야죠. 503페이지 또 6번도 다 또 잘 체크입니다.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1년제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입니다.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비과세예요. 근데 이것도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임시로 사용해서 건축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1년제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한다. 이러면 틀려요.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고급 오락장. 임시건축료도 살성산 들어있으면 무조건 과세고요. 7번은 뭐 눈에 한번 익혀두시면 됩니다. 비상제해 시에 구종으로 이용하는 선박, 무료로 도선용에 이용하는 선박, 선교 구성, 배로 이루어진 다리에 구성되는 선박, 전마용 선박 비과세입니다. 8번도 시험에 나왔었죠.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주택이에요.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비과세예요. 다만 근데 주의할 것은 주택은 요거 자,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주택대 있잖아요. 건축물과 주택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택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냥해서요. 자, 요거는 건축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주택은 건축물 부분의 한정이에요. 그래서 자, 건축물 부분의 한정에서 건축물 부분은 비과세입니다. 건축물은 한정해서 건축물 부분은 비과세인데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근데 그 부속 토지인 대지요. 그 부속 토지인 대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인 대지는요. 땅은 어떻게 때려 부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땅은 부속 토지인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철거명 받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인 대지는 비과세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 땅은 어떻게 때려 부수요?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라는 거예요. 이런 거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추가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비과세 우리 꼭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고 제5절 과세표준과 세율인데 제4절은 별표에 2개고 제5절 과세표준과 세율은 별표에 3개입니다, 여러분들. 자,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인데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여러분요. 먼저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데 꼭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좀 써놓으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이에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데 그 보유하는 재산 가액의 과세 표준이죠. 자, 그럴 때 이 재산 가액인데 다만 이걸 꼭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걸 써놓으셔야 돼요. 자,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자 결정합니다.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과세 표준을 지자체장이 결정하는데 이거 꼭 주의할 것은 개인 법인 소유 구별 없습니다. 개인과 법인 소유 구별 없습니다. 개인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필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는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을 재산세 과세 표준한다. OX요. X입니다. 법인 소유 재산도 법인 장부상 가액이 아니라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해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20년 전에 시가표준액 1억짜리를 8천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그 8천만 원을 과세 표준해요. 근데 8천만 원을. 근데 자, 그걸 보유할 때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든 말든 매년 8천만 원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국가나 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달리 재산세는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꼭 주의합니다. 항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그게 이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그것이 토지건축물
토지 건축물일 때는 이 시가편액에다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라는 걸 곱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자 법에 정해져 있는데 시행령에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예요. 주택은 몇 프로예요? 60% 반드시 곱한 금액입니다. 거의 토지 건축물에다 70%, 주택 60% 비율이죠. 자, 그래서 토지 시가편액은 개별 공시지가니까 시험에서 시가편액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시가편액의 공정시장가의 비율 100분의 70을 곱한다고 나올 수도 있고 토지니까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70을 곱한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에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는 과세기준일련제 개별 공시지가로 다 마침표 이러면 틀려요. 반드시 개별 공시가에다 뭘 곱한다 여러분?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해야 됩니다. 자, 건축물 시가편액에다가 역시 공정시장가의 70% 곱해야 되고요. 주택은 단독이든 공동이든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똑같습니다. 60%입니다. 자, 그래서 시가편액에다가 또는 개별주택, 단독주택 같으면 개별주택 가격에다가 또는 아파트 같으면 공동주택 가격, 주택의 시가편액 여기다가 반드시 공정시장가의 비율 60% 곱합니다.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똑같습니다. 별장이라고 해서 뭐 공정시장가의 비율 70% 아니에요. 무조건 주택은 60% 곱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는 재산세 과세표는 시가편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의 비율 곱한다 안 곱해요. 선박 항공기는 곱한다 그러면 틀려요. 부동산에 한해서만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에 한해서만 시가편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 적용합니다. 재산세 세율인데요. 여러분들 재산세는 세율을 먼저 세율 구조를 알아야 돼요. 얘가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이거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는 얘가 대상 종류에 따라 비례세율 대상인지 누진세율 대상인지를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세율은요. 세율은 세율 구조가 비누예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되는데요. 그럴 때 재산세에서 토지 세율 구조는요. 재산세 토지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 모든 토지를 세 개 용어로 나눴잖아요. 자, 분리대상 토지, 그 다음에 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는데 여러분 보세요.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 구조가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누진세율 구조로. 그래서 우리가 세율 구조부터 알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외웠냐면 세율 구조를 머리 글자를 따서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다. 이렇게 외웠죠 여러분들? 자 우리 어떻게 외웠냐면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같이 여러분들 토지 세율 구조 어떻게 외운다? 분비는 그 연말에 종로 있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분비는 종로 같은 데 나가기 싫었는데 겨울에 그냥 추운데 그냥 제 종소리 들어 나가가지고 추운데 고생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인파가 그립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 많은 인파들 속에서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죠. 자 여러분 세율 구조 어떻게 외운다?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외웁니다. 분비, 종로, 별로예요. 그럴 때 분리대상 토지는 비례세율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웠냐면 분리대상 토지 007 빵이 4 비례세율 이렇게 외웠습니다. 우리 007% 어떤 게 007%였어요, 여러분들?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요. 얘네들 007%고 우리 빵이 프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빵이 프로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갓산정공사, 무슨 공항공사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기본서에 보면. 근데 우리가 추려서 대충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의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얘네들이 빵 2% 제일 불리고 4%는 사치성재산이죠. 얘네들 한번 죽어봐라. 사치성재산 4%예요. 그래서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는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리상 토지 007 빵이 4 비례세율이고 종합과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얘네들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하죠.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얘네들 과표관 3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별도 합산도 똑같아요. 별도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에요. 자 그러면 토지 세율 구조 어떻게 외운다?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을 보시면 건축물은 건비.
잘 모르겠으면 건축물은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다. 건축물은. 그래서 건축물은 건비입니다. 비례세 구조로만 되어 있어요. 뭐 일반 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까지 뭐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된다. X입니다. 자, 건축물은 비례세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건축물 세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우냐면 0.25% 세율 적용되는 게 있어요. 일반 건축물이요. 일반 건축물은 0.25% 비례세율이 적용돼요. 그 다음에 0.5% 세율 적용되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이요. 다 포함해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건축물이요. 공장. 그래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인데 줄여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이요. 공장 건축물은 0.5%입니다. 자, 시지역이 있어 이렇게. 시지역이 있었는데 시외곽 지역에 처음에 공장이 있었어요. 자, 그랬다가 나중에 여기에 집들이 막 들어서 가지고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돼요. 그럼 계속 민원이 들어오겠죠? 자, 이제 나가라 그런 의미에서요.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은요. 도시형 공장을 포함해요. 아무리 도시형 내 꽃피랑 공장이라도 도시지역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시형 공장을 포함해서 고율의 세율을 정합니다. 자, 이건 이제 고득점을 위해서 한번 이런 것까지 한번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0.5%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일반 건축물의 2배로 이렇게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세율은 아니고 중과세율인데, 재산세 중과세율인데, 건축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중과세율이기 때문에 표준세율과 함께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서 한번 암기해 보겠습니다. 1.25%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0.25% 일반 건축물 표준세율에 5배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5배. 자, 어떤 경우냐? 그래서 1.25%인데 과밀억제 권역 내에 있죠.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할 때, 공장을 신증설할 때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1.25% 세율이 적용됩니다. 표준세율이 5배로. 자, 그리고 4%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사치성 재산 건축물입니다. 사치성 재산 건축물. 그래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나 골프장 내 건축물, 이런 것들은 4%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어떻게 외우냐면, 여러분요, 제가 예전에 분당에서 강의할 때 어떤 주부 수강생이 진짜 보면요, 천상 보면 공주, 완전히 공주 왕비님이었어요. 그런 어떤 수강생이었냐면 주로 하얀색 블라우스 계열의 옷을 입고 레이스 달린, 그리고 액세서리 다 풀로 갖추고, 뭐 목소리도요 보면은 너무 조용조용해요. 그래가지고 뭐 뭘 물어볼 때도 목소리가 잘 안 들려. 너무 조용조용 물어봐가지고. 같은 그럴 주부 수강생에서 야, 천상 그냥 굉장히 조용조용한 수강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복도를 가는데, 화장실 가려고 가는데 저 복도에서 그 주부 수강생이 누구랑 통화하고 있는데 있죠? 육두문자가 막 날라다녀요. 야, 이씨, 막 하면서 육두문자 날라다녀요. 내가 깜짝 놀라고 쳐다봤는데 그 수강생이 한참 육두문자 날리면서 통화하다가 나랑 눈이 딱 맞추니까 하면서 막 도망갔거든요. 제가 나중에 누군데 그렇게 지난번에 무섭게 통화했냐고 물어보니까 중딩 남자 아들 있잖아요. 얘들은 그냥 뭐 목소리로 기선제압을 하면서 해야지 애들이 말을 듣지, 그렇지 않으면 말 안 듣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 젊은 엄마가 애들 이름을 불러봅니다. 예쁘게 불러야죠. 자, 뭐 숫자를 잘 보세요.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이죠. 자, 그래서 건축물 세율은 어떻게 오냐? 건비인데 025 일반 건축물, 05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건축물, 125세 표준세 5배는 과밀억제 권역 내 공장 신증설실 공장 건축물, 안 오면 주거 4%는 사실성사 건축물. 자, 어떻게 외운다? 다 같이요.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요. 따라서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요. 이렇게 해서 건축물 건비고요. 하나는 짝져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주택은요, 여러분요. 주택은 한번 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요. 주택은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보세요. 주택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보시면 주택은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눠요. 그래서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요.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요. 이외 일반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자,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요, 초과 누진세율인데, 우리가 조정 대상
그러니까 1세대, 죄송합니다. 1세대 1주택인데, 자, 공시 가격이, 시가 순액이 6억이었다가 이제 얼마 전에 9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인데 9억 원 이하 주택은 0.05%부터 0.35%까지 이제 낮은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세요. 초과 누진세율인데 이게 1세대 1주택은 1세대 1주택인데 시가 순액 6억 원이었다가 9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가 순액 9억 원 이하 주택은요. 9억 원 이하 주택은 낮은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0.05%부터 0.35%까지 0.35%까지 요거 과표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근데 그 외 1세 1주택인데 시가순액 9억 원 이하 주택 이외 주택은 나머지는 0.01%부터 0.1%부터 0.4%까지 0104 요건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정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0104 최저 0.1에서 최고 0.4%까지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자, 재산세에서 최고 낮은 게 요거 1세대 주택인데 시가 순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요게 이제 과세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다. 자, 그러면 과세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다. 자, 그러면 요거요. 이렇게 0.05%로 제일 낮은 세율 정합니다. 자,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 하여튼 잘 모르겠으면 주택 4단계 초과세율 정되고요. 그 다음에 과표관 4단계로 초과세율 정되고 주택별로요. 여러 개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합니다. 주택별로. 그래서 소유자별 합산 아니에요. 동일한 시군구하는 구역 내 A주택과 B주택이 있더라도 각각 세율 정합니다. 주택별로 초과세율 정한다. 그래서 소유자별 합산 X입니다. 소유자별 합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여러 개 주택이 있다고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합니다.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고급택 포함입니다. 여기 주택에는 고급택도 포함해서 고급 주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고급택이라고 해서 별장처럼 4% 세율 정한다는 틀려요. 고급택도 포함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고급택 포함. 자, 이렇게 해서 별장과 구별합니다. 주택. 그 다음에 여러분 선박과 항공기는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선박과 항공기. 선박은 0.3% 비례세율이고 항공기 0.3% 비례세율인데 얘네들 비례세율이 적용돼요. 근데 다만 재산세에서 고급 선박은 최고 높아요. 5%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율을 정리해 드립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503페이지 여러분 자 표를 한번 볼게요.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자의 동그라미 자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까지 3단계. 자, 3단계, 밑줄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 밑줄이고, 누자의 동그라미요. 종루죠. 그 다음에 별도 합산상 토지 별자의 동그라미,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4까지 3단계 초과누진세율 밑줄이고, 누자의 동그라미. 별로죠. 그 다음에 분리대상 토지,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비례세율. 자, 분리대상 토지, 그 분리대상 돼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비례세율. 그래서, 자, 분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B자의 동그라미, 분비. 자, 이렇게 해서 순서는 바뀌었지만 우리 어떻게 외운다?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우리가 세분화해서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습니까? 분리상 토지는 자, 어떻게 세분화해서 외웠어요? 007, 빵24, 비례세요. 007% 어떤 게 007%예요?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빵2% 공장, 염전, 터미널 용토지.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소유토지, 각종 공사 소유토지 이렇게 외우시고요. 4%는 사실성산 토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50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주택은 0.1에서 0.4%까지 과표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밑줄. 다만 1세주택으로서 시가순액 6억으로 되어 있죠. 6억을 얼마로 고쳐요? 9억으로 고칩니다. 자, 그래서 여기 6억이었다가 9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억으로 고칩니다. 6억을 9억으로 고칩니다. 자, 그래서 1세주택으로서 시가순액이 6억이었다 9억으로 최근에 바뀌었죠.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005에서 0.35%까지, 005에서 0.35%까지, 005에서 0.35%까지 과표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요. 별장은 4%입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죠. 4%고. 그 다음에 참고해 보니까
자, 주택은 일반 주택이나 고급주택 모두 초과 누진세를 적용. 그래서 고급주택도 포함해서 초과 누진세를 적용됩니다. 밑줄 자격. 고급주택 4%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건축물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건비입니다. 자, 건축물은 건비인데, 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외우세요.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박기는 0.3%인데 고급 선박 비율이죠? 5%, 1,000분의 50, 5% 비례세율입니다. 고급 선박이 세율이 최고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과세를 보니까 과미력 적원용 내 공장 신설 증설 시에, 자, 요거 중과세요. 과미력 적원 내 공장 신증설 시는 표준세율의 5배, 그래서 1.25%로 중과세 하는데, 이때 이 공장에는 도시형 공장을 제외합니다. 도시형에 꼭 필요한 공장 제외해요. 다시방으로 내려보내면 안 되니까. 근데 아까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은 도시형 공장을 포함해서 0.5%세를 정했습니다. 다 주거지역이, 아무리 도시형 내에 꼭 필요한 공장이라도 주거지역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근데 과미력 지역 내 공장 신증설식 공장 건축물은 요거 도시형 공장 제외합니다. 그럼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과미력 적원용 내 산업단지 유치역 공업지역은 제외하고요. 공장 신증설식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 고일세를 정하는데, 다만 요거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요거 과미력 적용 내 공장 신증설은, 자, 뭘 주의해야 되냐면 요거 최초 공장 신증설일로부터 그럼 틀려요. 최초 과세 기준일 6월 1일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로 중과세입니다. 5년간 중과세입니다. 한 번 중과세가 끝나는 게 아니라 보유세다 보니까 5년간 중과세입니다. 언제부터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요. 최초 공장 신증설일부터 그럼 틀려요.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적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재산세 세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세율이요. 자, 그러면 재산세 세율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야 될 것이 이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에서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어떤 거냐면, 여기를 봅니다. 자,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자, 보시면, 먼저요. 재산세에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이, 그 전에 고급 선박이 최고 높습니다. 재산세에서. 표준세율 제일 높은 거 골라라. 이런 거 나올 때, 고급 선박이 최고 높습니다. 5%. 그 다음에 이제 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골프장. 자, 얘네들은, 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든 토지든 골프장 내 건축물이든 토지든 별장, 오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 4%고요.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 여러분들, 자, 고급주택 4%를 정한다 그러면 틀리고 초과 누진세율이고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자, 취득세에서 우리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거 초과 누진세율이고,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있죠? 얘네들은 007%. 얘네들이 제일 토지 중에서는 세율이 제일 낮았죠? 근데 예전에는 얘가 제일 낮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자, 1세대 1주택인데 1세대 1주택인데 시가 순액 6억이었다가 이제 9억으로 바뀌었죠?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9억 원 이하 주택, 1세대주택인데 시가순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요거 0.05%부터 0.05%부터, 자, 그 다음에 0.35%까지, 자, 요거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정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요,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1세대 주택 시가순액 9억 원 이하 주택이 최고 세율이 낮아요. 0.05%로. 자,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꼭 정리해 두시고, 제일 높은 것부터 시작해 쭉 낮은 것까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양가로 2번 재산세 도시역분을 보겠습니다. 504페이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취지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돼요. 취지만 아셔도 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2010년도까지 지방세 재산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재산세가 있었고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까지요. 그래서 재산세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세금을 통폐합시켰습니다. 뭐로요? 재산세로요. 자, 그래서 종전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들어온 게 이게 재산세 도시지역분이에요.
자, 그럴 때 재산세, 도시적분, 좀 전에 도시계획세가 온 건데요. 이 도시계획세는 자, 어떤 세금이냐면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도시 지역 바깥에서 걷어서 도시민들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시계획세는 요거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중 또는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 도시지역 네, 또는 도시지역 중 토지, 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곳이 도시지역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요, 어떤 재산세를 내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재산세,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요, 여기다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에다가 0.14% 도시지역분 세율 0.14% 세율 중에서 계산한 이 도시지역분 세액을 여러분요 합해서 합한 금액을 자 재산세에다가 산출세에다가 이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한 금액을 여러분들이 재산세로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납부하신 재산세에게는 그래서 순수하게 재산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금액을 여러분들이 재산세로 납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취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래서 동그라미 양가로 이번 재산세 도시지역분에서 국토이익 및 이용이라는 법률에 따른 자 도시지역 중 이게 포인트예요.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중 지방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자 또 토지 쪽 밑줄입니다. 토시,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선박은 공연 아니고요. 그래서 기업과 니은의 세액을 산출한 세액을 부과한다. 그래서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재산세액과 0.14% 세율 중에서 계산한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산해서 부과한다는 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한세율은 그냥 참고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건 참고적으로. 우리 도시지역분 0.14% 세율인데 이 0.14% 세율에다가 지자체장이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 최고 세율 0.23%를 정해놓고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우리가 표준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더하고 빼고 이게 아니라 최고 세율 한도 내에서 0.2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23%, 0.2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럴 때 세율 적용에 제한이 있다고 해서 제한세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보고 지나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율 적용 자 봅니다. 재산세는 특별한 재정 수혜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장이 조례로서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주의 다만 밑줄이 작년 시험에도 나왔죠. 가감은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그의 조정 필요성 때문에 적용한 거니까 해당 연도만 적용하는 건데 다음 연도까지 한해서 적용한다 땡 3년간 적용한다 땡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단서가 이제 예전에 단서가 규정이 추가됐어요. 신설됐을 때 제가 요거 시험에 나오면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땡 3년간 적용한다 땡 이렇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시험에서 5년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당연히 맞춰야죠. 그런 히스토리를 얘기해 드렸는데 작년 시험에는 지문에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당연히 X제놈들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곤란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밑줄이고요. 자, 505페이지 여러분 제6절 부가와 징수입니다. 재산세는 여러분요. 재산세는 납세지를 보면 당연히 자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죠. 지방세는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지고 근데 그래서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근데 과세 기준이 납기를 보세요. 별 표시합니다. 납기 상식처럼 알고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그냥 당구로 나오니까. 자,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건축물 선박 공기는 7월 16일, 7월 31일까지입니다. 주택만 서민들과 관계됐기 때문에 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가징수월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 31일, 나머지 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참고 내용까지요. 주택의 경우 재산세 부가징수월세기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답니다. 꼭 알아두시고 시험에 나왔던 것이 또 여러 번 나온 게 토지분 재산세 부가징수월세기
17만 원인 경우에 조례 정원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O, X예요. X입니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토지요.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토지분은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납기 언제로 한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세입니다.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여보 우리 집 재산세는 올해부터 내가 계산할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세인데 납세 고의서가 발부될 때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요? 5월 전까지 발부해야 합니다. 빗줄이요. 종부세나 재산세나 5월 전까지 발부고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세니까 이거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4번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소액징수 면제 적용됩니다. 거기서 장당세가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거기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소득세나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거지. 재산세 과세대장 등의 등재요. 자, 원칙 신고에 의한 등재 그랬는데 요거는 과세기일로부터 10일 이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어떤 거냐면 만약에 권리변동 등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이런 걸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청에 계약서 첨부해서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요.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 안 됐거나 또 실제 종중재산인데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거나 이럴 때 신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 납세의무자에서 이런 거 배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요. 갑과 을이 있는데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잔금 지급일이 2021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권리 변동이 있는데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6월 1일 날 봤을 때 지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갑소유입니다. 6월 20일 날 등기됐으니까 5월 30일 잔금 치렀으니까 이 재산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한 자는 매수늘입니다. 자,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이 공부상 소유자가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예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그럼 틀려요. 사유 발생일 X입니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공사한테 신고를 했어요. 그 공무원이 딱 보니까 아직 등기는 안 되는데 5월 30일에 잔금 치렀네요.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매수인 을인 압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배웠어요? 이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권리변동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해 주게 돼 있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자, 10일 이내예요. 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과세권자가요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어요. 과세장에 직권 등기 X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 등기는 등기관이 하는 거죠. 지자체장은 과세장에 등재할 수 있는 거지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신고 의무를 안 했다고 해도요. 이런 신고 의무를 공부상 소유자가 안 했다고 해도 가산세는 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요. 원래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이 모든 것을 정확한 재산 상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정확한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고지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냐? 지자체장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거기서 세금 내라고 거기서 날라오면 그냥 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협조 의무 같은 거예요. 이런 걸 좀 신고해달라고. 그런데 이런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는 그렇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세와 병기세. 재산세, 부가세목은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죠. 재진이 우리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웠어요? 재진이, 예.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자,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의 몇 프로요? 20%로. 재산세액의 20%로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재산세는 재진이. 자, 이렇게 506페이지 봅니다. 병기세. 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라고 되는데 특정 부동산분을 뭐로 고쳐요? 소방분으로 고칩니다. 명칭 바뀌었죠 올해? 그래서 소방분으로 고칩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자, 얘가 재산세 친구잖아요. 그래서 얘 재산세처럼 보통징수로 징수됩니다. 납기나 비과세나 여러 가지 규정들을 재산세 규정을 따라갑니다. 준용 따라가요. 근데 같은 무렵에 고지서 두 장 만들어서 보내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고지서에 재산세고 납기 같을 때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하고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 고지될 수 있는 세금 어떤 거예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냐? 지금 특정 부동산분을 소방분으로 바꿉니다. 명칭 바뀌었어요. 그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요거를 시험에서는 특정 자원분 및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랑 납기 같을 때 이렇게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고지할 수 있다고 바꿔요. 이 병기 고지되는 세금은 소방분이지 특정 자원분이나 시설분이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자, 물납이요. 재산세는 납부할세액이요.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원자 신청을 받아 과세권자 알아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신청해야 되고. 세 번째, 부동산을 물납하는데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네 번째,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납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세권자 입장에서 봤더니,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이, 자, 보세요. 납세문자가 물납하겠다고 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더니 1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2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가압류되어 있습니다. 골치 아프겠죠? 물납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납 요건을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 물납 요건 어떻게 외우느냐? 자, 물납 요건 네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알아주셔야죠. 물납 요건. 먼저 납부할세액이요. 납부할 재산세액이 얼마예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해야지. 딱 1천만 원은 안 돼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과세권자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청이 되고 신청을 받아서 어떤 걸 물납하느냐? 다른 시군구에 있는 건 안 돼요. 과세 관할 구역 내에, 자,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만약에 강남구에 재산세 낼 게 있으면 강남구 관할 구역 내 부동산을 물납해야지 서초구나 성남시에 있는 거로 안 됩니다. 광명시에 있는 거로 안 돼요.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서만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이 물납의 요건을 반드시 네 가지를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중요하고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재산세, 자, 분할 납부를 보겠습니다. 일시불 납부 원칙으로서 분할 납부. 재산세 납부할세 얼마예요?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자,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산세는 분할 납부 얼마를 어떻게 분할 납부할 수 있냐? 납부할세액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원래 납기 내에 최소한 250 내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재산세 여러분 보실래요? 여기 자 보세요. 재산세 만약에 재산세 납기가 여기 봅니다. 재산세 납기가 예를 들어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건축물이어가지고 납기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그러면 납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 납부니까 언제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9월 30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납기가 재산세 납기가 토지분이어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면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11월 30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400만 원이라고 쳐요. 납부할세액이 400이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원래 납기 내에 최소한 250만 원 깔아놓고
납부하고 250만 원 내고 나머지 금액 최대 얼마요? 150만 원 불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50 내놓고 500 이하일 때 그리고 최대 150만 원 불납부할 수 있다. 아예 사례를 외워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봅니다. 납부할세기 500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원래 납기의 최소한 얼마? 250 내놓고 절반 내놓고 나머지 금액. 그래서 납부할세기 만약에 700이면 자 얼마예요?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냐? 350만 원이요. 절반 내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12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600. 이렇게 아예 700일 때는 350. 1200이면 600. 아예 외워둡니다. 분할 납부. 자, 가능 금액이요. 세부담 상한 보겠습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일정한 올해 상한을 못 넘게 하는데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다 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예요? 150%를 상한선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10만 원 냈어요. 올해 19만 3천 원 계산됐어요. 얼마 납부할세고 합니까? 네? 얼마? 자, 10만 원 냈고요. 올해 19만 3천 원 계산됐어도 전년도세액 10만 원에 150%는 15만 원이요. 15만 원 납부할세고 합니다. 공시가격 관계없어요. 토지건축물은 부자들이라. 근데 주택만 서민들과 관계돼 있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는 110%, 6억 초과면 130%예요. 150%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주택은 6억 초과했어도 130%. 이거 주의합니다. 세부담 상한선 외워두셔야 됩니다. 소유권 변동 신고 의무. 자, 아까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한다고 그랬죠?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부터 며칠 내? 10일 이내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공사한테 신고해 주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거 사유 발생일 X입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는요, 요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재산세 납세무자가 이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바뀌면서 요 11번 규정은 삭제가 됐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는 아예 X입니다. 전체 X입니다. 11번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개정세법으로 아예 삭제입니다. 이건 아예 삭제해버리고요. 예. 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7페이지 제4장 지방세 중 목적세인데 이 기타 지방세는 시험에서 27회 때 딱 한 번 나오고 또 30일에 처음이자 또 처음으로 또 딱 지역자원시설세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올해 출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냥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 배우는 몇 가지 특징들을 아시면 되는데 제가 잠시 쉬었다가 살짝 설명드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종합부동산세 마지막으로 이제 국세, 종부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